부실채권 투자에 있어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오늘 월세부자 TV 책방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임정택의 월세부자의 비밀노트 2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 전화 협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산관리회사에서 매각 의도도 확인했고 임장을 통해 시세와 권리 분석을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산관리회사와 접촉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부실채권 투자가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에셋 매니저와 협상을 해야 하는 점입니다. 평소 사회생활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사람은 협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이든 해보면 늘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간단한 질문만 하다 끊기도 하지만 그런 경험이 축적될수록 실력도 함께 늘어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전화기를 들고 전화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초보자라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미리 통화 내용을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데 경매 번호를 말하고 담당자를 찾은 다음 매각하는 물건인지 아닌지 여부, 매각한다면 론세일로 하는지 입찰 참가 방식으로 하는지, 채권 행사 금액은 얼마인지, 선순위 채권은 얼마인지, 유찰이 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 묻고 싶은 순서대로 질문을 합니다. 친절한 에셋 매니저를 만난다면 예상외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용기가 있다면 전화를 하고 직접 찾아가서 협상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거액에 오가는 투자에서 얼굴을 맞대지 않고 팩스나 이메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면을 트고 투자가 이루어지면 다음부터는 찾아가지 않아도 에셋 매니저가 먼저 연락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내가 하는 만큼 보상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대출은 미리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부실채권 투자에 적합한 물건을 골랐다면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론세일은 근저당권을 이전받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담보로 질권 대출을 받습니다. 제1금융권보다는 주로 제2금융권에서 질권 대출을 취급합니다. 제2금융권이라도 질권 대출을 취급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은행을 소개받거나 질권 대출을 준비해주는 회사를 통해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예상했던 만큼 대출이 안 나오면 투자가 어려우므로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배당이 확실한 물건에 대해 부실채권 매입 금액 이상으로 대출할 수 있는 것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실채권 투자가 안전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입찰 참가 방식이라면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는 것이 목적이므로 경락 자금 대출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매 낙찰가가 부동산의 공식적인 매입가이긴 하지만 자산관리회사와 계약한 금액이 투자자의 실제 매입가이므로 입찰을 잘 설정하면 무피 투자도 가능합니다. 채권 행사 금액이 5억 원인 부실채권을 입찰 참가 방식으로 4억 5천만 원에 매입한 후 5억 원의 입찰 가격을 결정하여 입찰서를 제출했을 때 낙찰을 받는다면 은행은 5억 원을 기준으로 대출을 시행합니다. 경락자금 대출이 물건에 따라 지역에 따라 최대 90%까지 가능하다면 4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무피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는 입찰 참가 가격을 정해서 계약서에 기재하는데 이때 채권 행사 금액 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채권 행사 금액이 시세를 훨씬 초과한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 필요하면 매각 기일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배당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론세일 방식이라면 입찰을 요령껏 연기하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매입한 부실채권의 채권 행사 금액이 채권 최고액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낙찰이 늦어질수록 그만큼 이자가 추가로 생기므로 경매법원에 매각기일 연기 신청을 검토합니다. 경매법원마다 다르지만 최소 1회에서부터 최대 2회 정도까지는 매각기일을 연기해 주기도 합니다. 채무자와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경매 연기를 신청한다면 정당한 연기 신청 사유에 해당하므로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임정택 작가가 말하는 투자에 있어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를 살펴봤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를 잘 기억하셔서 부실채권 투자의 기초를 쌓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월세부자 TV 책방은 책빛 출판사의 월세부자의 비밀노트 2였습니다. 감사합니다.